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22일 목요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적으로 맑고 현재 온도는 18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낮에는 더운 환절기입니다. 겉옷이나 외투를 챙기셔서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시기이죠. 내일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추분입니다. 전국 각지의 여러분들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매일매일 한국경제 2회차 오늘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로는 치솟는 올리브유 가격, 2030 영끌 늘었다. 한국 수출 4분기도 먹구름, 신통기획 후보지, LCO2선 탈탄소 흐름. 먼저 첫 번째, 치솟는 올리브유 가격, 치킨업계의 가격 인상 딜레마.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가 치킨 가격 인상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올리브유 가격 급등으로 프랜차이즈 치킨 브랜드의 원가 부담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육개를 비롯한 다른 원재료의 가격도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갈수록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치킨 업계는 열은 의식으로 올해 가격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공개적으로 인상을 자제를 요구하고 나선 데다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치킨 가격으로 악화된 소비자 의견까지 무시할 수 없게 되면서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전 세계 올리브유 가격이 수직 상승했다. 특히 8월 기준 시세는 지난해와 견조 13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농무부가 발표한 보고서에도 국제 올리브유 가격이 1톤당 약 1,200만 원으로 급등했다. 세계 올리브유 생산의 약 40%를 차지하는 스페인 역시 올리브유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스페인 내 올리브유 가격은 연일 오름세를 보이며 리터당 4유로 수준이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리터당 10유로에 팔리고 있다. 원인은 최근 몇 달간 지중해 지역을 강타한 극심한 가뭄과 자연적 해거리다. 이 지역에서 올리브 피해 정도가 점점 뚜렷해지면서 올리브유 가격이 올랐다. 가뭄 피해가 큰 스페인 공급 상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시장 주체들이 선제적으로 움직여 가격이 급상승했다. 상황이 이렇자 올리브유를 원료로 쓰는 치킨 브랜드의 부담이 커졌다. 전량 스페인산 올리브유를 사용하는 BBQ가 대표적이다. BBQ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 올리브유 구매가 평균 2,500유로였지만 현재 올리브유 구매가는 9,000유로 가까이에 공급받고 있다. 문제는 이후 계약이다. 튀르키예 수출 중단까지 겹치면서 현재 시장 가격이 톤당 1만 유로까지 거래되고 있다. 수입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본사가 가맹 점주에게 공급하는 가격을 유지하기 힘들어졌다. 당장은 본사가 고통을 감내하고 있지만 한계가 크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BBQ 관계자는 새로운 구매처도 찾아보고 있는데 전 세계 올리브 공급량이 줄어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 최저임금부터 공공요금, 임대료 등이 전부 올랐기 때문에 본사에서 많이 고민하고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며 버텨보려 하지만 어려움이 큰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BBQ뿐 아니라 치킨 업계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원부 재료 가격이 줄줄 오른 데다 코로나19로 인한 물류비와 인건비 부담까지 가중된 상황이어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배달앱 중개 수수료 및 배달비 부담을 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닭고기를 1,500원, 1,700원 사이에 구매하다가 현재 3,000원, 3,200원 사이에 구매를 하고 있으니 2배 이상 올랐다고 보면 된다며 밀가루 가격 역시 안정됐다고는 하지만 러시아 전쟁 이전과 비교했을 때 70% 이상 올라 있는 상태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의 치킨 브랜드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업계 전반적으로 갖고 있는 고통이라며 양념 소스, 무, 포장 용기 등 거의 모든 제표들의 가격도 널뛴 상황에서 가맹 점주들에게 부담을 줄 수도 없어 매일 회의를 하며 고민을 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다만 올해 남은 기간 가격 인상을 선택하는 업체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소비자 반발과 정부의 압박을 우려해 가격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치킨 3사를 비롯한 식품기업 22개 업체를 불러 추석 물가 안정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소비자 여론에 따른 무서움도 크다. 지난 4월 나홀로 가격 인상을 단행한 교촌 F&B는 인상 후 소비자로부터 미운털이 박혀 예상보다 2배 긴 4개월 동안 매출 부진에 시달렸다.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 F&B의 올해 2분기 매출 1,02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쪼그라들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다가오는 추석도 있고 얼마 전 정부 간담회도 진행했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본사가 전부 부담하고 버티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가격을 올려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네, 두 번째 뉴스입니다. 2030 영끌 늘었다. 늪에 빠진 청년 경제. 30대 회사원 A씨는 올 초 특례 보금자리론 출시 계획이 나오자 집을 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집값도 떨어진 데다 금리도 꺾일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A씨는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아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샀고 매달 2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내고 있다. 연초만 해도 금리가 다시 2%대까지 내려가면 시중에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생각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 하지만 생각했던 처음의 희망과 달리 금리는 내려갈 줄 모르고 다시 금리가 오를 거란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다. A씨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해서 무리하게 집을 샀는데 이러다가 집값까지 다시 떨어지면 답이 없다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정부가 올 들어 부동산 대출 규제를 푼 사이 2030 청년들의 부동산 연끌 규모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연체율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전망으로 보여 청년들의 대출 상환이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생애 처음으로 집합 건물을 구입한 2030 청년이 올해 들어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매수인은 올해 1월 1920명에서 지난 8월 3978명으로 늘어났다. 30대 매수인은 같은 기간 7035명에서 15,119명으로 늘었다. 시장에선 정부가 올 초부터 부동산 대출 규제를 잇따라 푼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특례 보금자리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대출을 풀자 무주택 수요자들의 막차를 탈 기회라는 심리가 다시 폭발하기 시작한 것. 하지만 그 후유증으로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나자 정부는 50년 만기 주담대엔 나이 제한을 두고 일반형 특례 보금자리론을 중단하는 등 부동산 완화 정책을 다시 걷어들이고 있다. 문제는 이 사이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청년들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가 올해 초 실수요자를 위해 출시한 특례 보금자리론의 경우 계속 금리가 동결되다 소득 제한이 없는 일반형의 경우 연 4.65, 4.95% 수준까지 올라섰다. 연초만 해도 하반기엔 금리가 떨어질 것을 고려하고 특례 보금자리론만 보고 집을 샀던 차주들은 꼼짝없이 연 4%대 고정금리 대출에 갇힌 셈이다. 시장 금리는 한동안 계속 오를 전망이다. 미 연준은 20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25%에서 5.5%로 동결하면서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미 간 금리 격차를 고려해 금통위 역시 금리 인상 카드를 다시 꺼내들 수도 있다. 지난해 끌어모은 예적금 만기 도래로 은행들의 수신 유치 경쟁이 이어짐에 따라 대출 금리도 한동안 인상세를 탈 전망이다. 청년들 사이에선 집을 사기 위해 영끌을 한 이들은 그나마 상황이 낫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채용 한파로 당장에 쓸 생활비가 없어 대출을 찾는 청년들도 늘고 있어 청년 대출 시장도 양극화되는 실정이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터넷은행 3사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세계은행 비상금 대출 연체액이 60% 이상을 2030 세대가 차지했다. 50만 원에서 300만 원 한도의 비상금 대출 이자도 갚지 못할 만큼 열악한 상황에 놓인 청년 차주들이 많다는 의미다. 더 이상 빚을 갚지 못해 채무 조정에 나서는 청년들도 늘고 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개인 워크아웃으로 원금을 감면받은 20대는 4,654명으로 201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한국 수출 4분기도 먹구름, 연말까지 마이너스 지속 전망. 한국 수출에 또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 유가가 재차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상품 소비 둔화와 중국 경기 지표 부진 등이 맞물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4분기까지 한국 수출이 기저 효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증가율을 지속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이투자증권은 22일 한국 수출 증가율을 선행하는 4분기 수출 산업 경기 전망 지수가 한 분기 만에 재차 기준선인 100을 하회하며 90.2를 기록한 점을 짚었다. 수출 여건이 전분기와 유사할 것으로 기대될 때를 100으로 하여 100을 하회할 경우 전분기 대비 악화될 것을 전망한다는 의미이다. 지난 2분기 90.9에서 3분기 108.7로 급등하며 하반기 수출에 기댄 한국 경기 개선이 기대됐으나 사실상 침체 국면에 접어든 중국 경기 등 글로벌 경기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수출 기업들의 기대감은 재차 반락했다. 세부 항목별로도 100 이상을 기록한 항목이 없으며 제조 원가, 채산성, 통상 마찰 등 모든 세부 항목들이 수출 경기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산업별로는 그간 강세를 보였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 전분기 대비 대폭 하락했으며 3분기 EBSI 반등을 이끌었던 반도체 부분이 재차 크게 하락했다. 단 무선 통신기기 및 부품은 2013년 들어 꾸준히 개선세를 보이며 4분기 120.7선까지 회복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수요가 아직 크게 개선되진 못했지만 아이폰 15 등 신규 스마트폰 출시와 이에 따른 부품 수출 증가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9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9.8% 증가했으나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난 조업 일수의 영향으로 일평균 수출액은 7.9% 감소해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봤다. 류진희 하이투자증권연구원은 20일까지의 데이터로 단정 짓기는 어려우나 대미, 대유럽연합 수출이 각각 플러스 30.5%,
플러스 32.7%의 플러스 증가율을 기록한 와중에도 대중 수출은 여전히 마이너스 9% 감소했음을 아직까지도 대중 수출의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실제로 이번 4분기 서베이에서 지난 분기 대비 수출 대상국의 경기 부진을 수출 애로 요인으로 꼽는 비율이 증가했다고 했다. 최근 국제 유가가 재차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류 연구원은 수출 애로 요인으로 원재료 가격 상승을 꼽는 비율이 20%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어의 가격이나 요구도 12%로 수출 대상국의 경기 부진을 제외하고는 두 가지 항목이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수요 부진으로 가격 인하 압력을 받는 가운데 유가 등 높은 원재료 가격은 기업 마진 훼손 요소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 소비는 아직까지는 견조하다고는 하나 상품 소비는 부진한 점을 짚었다. 고금리 플러스 고유가 상황이 심화되고 있어 4분기에 소비의 방향을 개선보다는 위축의 무게를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류, 류 연구원은 중국의 각종 부양책들이 등장하고는 있으나 올해 내내 지속된 부양책에도 경기가 쉽사리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 지표로 확인되기 전까지 섣부르게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4분기 한국 수출은 기저효과 영향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마이너스 증가율을 지속할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뉴스입니다. 반지하 밀집, 홍제동 일대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 서울시는 21일 4차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홍제동 267-1 일대 한 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연 1회 추진하던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후보지 선정 방식을 올해 5월 수시 신청 및 매월 선정 방식으로 전환 발표에 따른 것으로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를 포함하여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후보지는 총 49곳이 됐다. 후보지 선정 심의는 지난 8월까지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추천한 주민신청구역 중 최종 심의 요청된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선정 기준안에 따른 정량평가 점수와 구역 특성, 주민 찬반 동의율, 미선정 사유 해소 여부, 사업 혼재 여부,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선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선정위원회 위원은 관계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선정평가 시 위 재개발 여건에 적합한 구역 중 침수 우려 등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비율, 노후 불량 주거지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재개발 후보지, 투기 방지 대책에 따라 2023년 내에 선정된 구역의 권리 산정 기준일은 지난해 1월 28일로 적용 고시 예정이며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뿐만 아니라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향후 후속 절차를 걸쳐 건축 허가 제한 구역 및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에 대한 주민 의지가 높고 반지하 비율이 높아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대상지 인근 홍제 3주택 재개발 구역 등 주변 지역과 연계해 보행 및 교통 환경의 연속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입니다. 조선업계 새 먹거리 된 LCO2선 탈탄소 흐름에 주목. 조선 빅3가 액화 이산화탄소선 개발 경쟁에 나섰다. 탄소 포집 및 활용 저장 시장 확대로 이산화탄소 운반이 중요한 기술로 주목받으며 향후 늘어날 수요에 대응해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방침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오션은 최근 그리스 에코로그, 미국 ABS 선급 스코틀랜드 밥콕, LGE DHK 4만 세제곱미터급 대형 LCO2선 운반선 개발을 위한 4자 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으로 각 사는 관련 기술과 경험을 공유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갖춘 대형 LCO2선의 상세 설계와 사양을 만들 계획이다. 특히 하나오션은 선박의 추진 성능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화물창 등 선박의 상세 설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맡는다. 최근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기조에 따라 조선업계는 LCO2선에 대한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탈탄소 이행의 핵심으로 CCUS 기술이 필수적으로 떠오르면서 그 수요가 점차 늘고 있다.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액체 상태로 온전히 해상 운송하기 위해서는 운반선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LCO2선의 경우 기존 LNG나 암모니아보다 운반 조건이 까다로워 아직 기술 개발이 한창이다. LNG 암모니아는 저온 조건만 만족하면 액체 상태로 운반할 수 있지만 이산화탄소는 저온뿐 아니라 일정한 압력까지 유지해야 온전한 액체 상태로 운반할 수 있다. 수요 증가는 실제로 LCO2선 발주로 이어지고 있다. 다만 시장이 초기 단계인 만큼 기술 개발이 아직 미약한 상황이어서 현재는 주로 중소형 선박 소주가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CCUS 기술이 고도화하고 탄소 포집량이 늘수록 발주하는 선박 규모도 초대형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글로벌 CCS 연구소에 따르면 탄소 포집 저장 시장은 매년 30% 이상 성장해 2050년에는 76억 톤에 육박할 조짐이다. 국내 조선사 중 유일하게 LCO2선 수주에 성공한 것은 HD 한국조선해양이다. 지난 7월 회사는 그리스의 캐피탈 마리타임 그룹으로부터 총 1,790억 원 규모의 LCO2선 운반선 두 척을 수주했다. 울산 현대미포조선에서 건조돼 2025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된다. 이 수주권은 전 세계 역대 LCO2 운반 수주권 중 큰 규모이다. 삼성중공업도 LCO2선 개발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노르웨이 성급인 DNV로부터 부유식 이산화탄소 저장 주입 설비에 대한 기본 인증을 받았다. 삼성중공업이 해상 에너지 솔루션 기업인 MISC와 공동 개발한 FCSU는 길이 330m, 폭 64m 크기다. 영하 50도 이하의 액화 이산화탄소 10만 세제곱미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고압 탱크 용량이다. 특히 선체 상부에 탑재되는 주입 모듈은 연간 5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해저면 깊숙한 곳으로 보낼 수 있는 성능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현재 선사들이 프로젝트별로 해당 지역 운항에 필요한 적정 크기나 사양을 규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본격적인 발주는 내년 하반기부터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는 EKE 365가 있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오늘도